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젝트 나 누구? 나는 누구인가 시즌2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 누구 시즌2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오마이TV의 나 누구는 내 지역에 출마한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정치를 하려는 사람인가, 이 후보 스스로 나와서 설명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경기도 하남시 을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후보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만 후보.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민주당에서 영입된 인재 8호 김용만이고요. 대부분 백범 증손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네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5분간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PPT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이면 대부분 다 존경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시란 말이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공천을 받은 날이 3.1절이에요. 맞습니다. 예. 일부러 맞춘 겁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아직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3.1절에 제가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광복군을 창립하고 예. 무장투쟁을 하시고 윤봉길 의사를 지원하신 그런 것들과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 3.1절 기념사를 하셨단 말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인 독립운동을 부각시키고 싶은 메시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마치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은 옳지 않다 혹은 그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식의 표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광복회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독립운동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많았거든요. 무장 독립운동도 있었지만 예술적인 뭐 예를 들어 시, 네. 글 아니면은 그림, 네. 뭐 건축, 마라톤. 음악, 예. 다양한 형태가 네.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연합전선으로 아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독립운동을 만든 건데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을 비하하면서 특정 형태의 독립운동을 추켜 세우는 식의 발언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네, 이 3.1절 이번 기념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웃기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상해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하얼빈 임시정부를 얘기하고 또 3.1절이 하얼빈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카드뉴스를 우리나라 행안부가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실수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현 정권에서 이런 유사한 실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독도에 있어서 제외공간 표시를 해서 마치 우리의 영토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국방부에서도 또 정신전력 교재에 우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모호하다는 식의 표현도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있으면 안 될 실수들이 너무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민주당에 영입됐던 그런 맥락이기도 하지만 역사 분야에 대해 너무 소홀하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광복군을 창설하시고 할아버지께서는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시고 아버지께서도 공군 장교셨어요. 예. 그리고 상해 총영사 보훈처장도 지내시고 또 김용만 후보도 공군 장교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4대가 그야말로
경역 명문가인데 그 할아버지의 무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식으로 원하지 않는데 그런 군복무의 형태를 이어갔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자랑스럽고 또 정말 원해서 아버지도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가셨던 공군의 길을 자연스럽게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이었군요. 자,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로서 또 오랫동안 그 일에 종사하셨어요.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재 영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못다 나눈 얘기는 이 PPT 설명 이후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10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해 오신 PPT를 이용해서 나는 누구인가 제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PPT 내용은 제가 민주당에 영입되면서 토크 콘서트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당원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강연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먼저 보시는 게 제가 어디서 공부를 했고 또 군복무는 어디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중학교에 진학을 하던 시점에 할아버지께서 과거에 본인이 조종사 교육을 해외에서 받았던 것처럼 저 또한 해외에서 공부를 하길 바란다고 추천을 주셔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하와이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정치학을 워싱턴 DC로 가서 공부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또 고등학교 성적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최우수 학생 표창을 받는 그런 영광도 누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 직후에는 귀국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 임관을 해서 정보 특기를 부여받고 무장 분석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군 장교로 그 무장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무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과거에 독립운동 때는 우리가 우리 기술로 무장을 만들 수 없어서 중국 병기창에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기술로 만든 무장들을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공군에서 무장 분석을 했던 역량을 갖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로 입사를 해서 저 또한 그 과정에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개인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시간 속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일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서울시와 함께 광복 7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 국세청 별관, 일본의 잔재죠. 철거를 하는 일, 위안부 평화비를 건립하는 일 등과 같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잘 알고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시죠. 김복동 할머니, 그리고 또 강제노역 피해자이신 이인우 선생님, 그리고 임시정부 경위대장이셨던 윤경비 선생님, 이런 분들을 만나 뵙고 직접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 분은 더 이상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저에게는 큰 성장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위안부 할머니, 우리 김복동 할머니와 2017년에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왔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김샘 대표였는데요. 그 김샘 대표가 할머니와 함께 왔었던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15년에 박근혜 정권 때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100억 원 정도의 돈과 우리 한맺힌 할머니들의 역사를
할머니들에게 상의 하나 없이 맞바꿔 쳤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위안부의 합의인데요. 그런 합의에 대해서 우리 김샘 학생이 큰 목소리를 할머니들을 위해 내면서 일본 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런 정의로운 김샘 학생에게 검찰이 그런 불법적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요. 법원은 김샘 학생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서울시 보신각 타종 행사에 노백림 장군의 후손, 안창호 선생님의 후손 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자분들도 계셨었는데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 김샘 학생이 받았던 벌금형 200만 원을 본인들이 직접 내주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다들 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위안부 할머니와 김샘 학생 그리고 당시에 서울시장이셨던 박원순 시장님과 타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여기에 왜 같이 있는 건가? 물론 백범의 후손이라고 초대를 받긴 했지만 광복 70주년을 통해서 정말 자랑스럽고 즐거운 부분의 행사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우리 김샘 학생은 우리 독립운동사 이면에 있는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웠고 또 배움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즐겁고 자랑스러운 역사기리기 활동도 좋지만 김샘 학생과 같은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됐던 큰 성장의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서울시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던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과 만남을 갖게 됐고요. 대선 때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지원하면서 민주당과 연결점이 생겼고 또 그런 연결점이 이번 총선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민주당과 역사를 다루는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 총선에서 역사를 다루라고 불러주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가 극히 일부인데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이 역사 분야에서 있었었던 실정들, 정말 실패 사례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같은 해 9월에는 국정교과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던 국정교과서의 지지자였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다들 지금은 많이 알고 계신 강제징용 피해자의 3자 변제, 우리 기업을 통한 우리 피해자들의 변제안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많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를 했던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도 굴종적인 외교 자세로 방관을 했고요. 또 2021년에 문재인 정권 때 영웅으로 모셔왔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기타 등등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픔들을 김용만이라는 인물이 와서 보듬고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는 민주당의 연락이었던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맥락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흔쾌히 수락을 해서 지난 1월 17일에 영입인재 8호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지우려고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바로 반대되는 행보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이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 강령에는 이런 헌법 전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또 더 잘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0총선은 헌법을 반대하는 세력과 우리의 독립운동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이유라고 봅니다.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주는 한자 표기를 봤을 때 왕이라는 표기 머리통 위에 쐐기를 하나 받으면 민주주의의 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40총선은 제국시대, 대한제국시대의 왕이고자 했었던 이 정권의 수장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분들의 왕적 행동을 우리 민주주의로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왕 머리 위에 쐐기를 박아주는 총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쐐기를 박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정했군요. 심판 선거다. 그렇죠. 네. 잠깐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는 그러한 우리 민족의 독립 영웅에 대한 수모의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용반 후보는 더욱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독립운동계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후손분들과 함께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다양한 모임들에서 다들 얘기하시는 게 참 2023년 한 해가 참 본인 자신이 초라해지는 한 해였다.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그때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올 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울컥했을 겁니다. 정말. 그럼요. 대단했었거든요. 네. 특별히 모셔왔을 때. 네. 그때와 그렇게 불과 2년 차인데 그렇게 국민 여론이 그렇게 국민의 생각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그리고 독립운동계 후손분들이 반복적으로 하신 얘기가 어떻게 독립운동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거리냐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네. 정권이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치적인 발언일 것 같아서 아마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봐서도 우리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독립운동의 역사가 항상 빛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이 한마디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계속 지워지고 왜곡되는 게 독립운동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맥락이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과 같은 어떤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뉴라이트 사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역사학자분들께서도 갸우뚱하게 되는 현 정부의 역사 관련된 이 실정들을 보면은 뉴라이트 사관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분명히 독립운동사 지우기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마치 지금 우리 역사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역사 수정주의라고도 하죠.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군 장교 중위로 제대하셨잖아요. 공군 장교 시절에 주로 하던 일이 잠깐 아까 언급이 되던데 군 정보에 관한 거였죠. 맞습니다. 지금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일본과 협력을 해도 군사 협력은 안 했었거든요. 네. 합동 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에 군 정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다뤄봤던 사람으로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우려할 만한 점은 뭡니까? 저도 실제로 미군과 민감한 군사 기밀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미군과 일을 했는데요. 오산에서. 우리가 결국은 지금 우리의 지역에 불안을 느끼는 건 북한이라는 존재죠. 근데 이 북한이란 존재에 대한 정보력은 우리와 미국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미일
군사 협력이란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오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 형태에서도 굉장히 정보력이 우수했고 그런 정보를 주변국에게 이제 제공을 해줬으면 제공을 해줬지 그 교류 우리도 물론 받지만 그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았었죠. 그래서 저는 한미일 군사협력이란 부분에서는 얻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많은 협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김구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네. 김용만 후보의 정치적 롤모델은 누굽니까? 할아버지 빼고. 저는 지금 최근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독도 때문에도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좋아합니다. 네.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을 때 바로 이듬해 2006년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 하남 을 지역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마이TV의 총선기획 나 누구는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싶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요. 출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흐르고 있죠. 메일 오마이나누구 @네이버.com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22대 총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의 대국민 프로젝트 나 누구는 총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